작가님,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어요. 최근에 강한국 작가님이 보신 시장 평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평가요? 네, 저는 늘 11월, 4월의 신봉자이잖아요. 11사 천국, 50 지옥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올해 10월 말에 제가 주식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부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후에 장이 계속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투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산타랠리 언급입니다. 산타랠리요. 그 산타랠리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오를 때가 3, 4월입니다. 그리고 12월, 1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3, 4월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3, 4월에 배당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배당 중에서 상당 부분은 재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 재투자가 3월, 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한국 주식이 제일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오르는 게 그 나머지 11개월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타랠리인데요. 산타랠리와 그 연초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12월 마지막 주 그리고 1월 초에 주식이 많이 오르는 현상입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월 말과 1월 초에 지수가 오를 확률이 85에서 90% 정도 돼가지고 그때가 확률이 제일 높은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올 수 있는가? 당연히 올지 안 올지는 제가 전혀 모르겠으나 일단 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때 투자 비중 일시적이라도 조금 높이는 것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10월 말 매수 시그널 3개가 모인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 말 매수 시그널 3개, 이때 매수하셨나요? 당연하죠. 제가 말을 하고 매수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제가 그때 매수를 하려고 이 말을 하고 다녔고 실제로 매수도 했습니다. 일단 그 3개 시그널이 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 그 2로 끝나는 해에 미국 시장이 보통 저점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922년, 42년, 62년, 82년, 2002년 뭐 이럴 때요. 그리고 올해도 왠지 딱 보니까 저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때도 저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한 11월, 4월이고요. 자, 그래서 2로 끝나는 해와 중간 선거가 합치는 해는 20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간 선거라는 게 4년에 한 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로 끝나는 해는 10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칠 때가 20년에 한 번이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922년, 42년, 62년, 82년, 그리고 2002년 그때 5번을 보시면요. 그때가 보통 바닥이었고 그 후에 4년에서 5년 동안에 최소한 지수가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두 번은 지수가 3.5배에서 4배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우주의 기운 3개가 합치는 때가 2022년 10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2로 끝나지, 중간 선거 있었지, 그리고 11월부터 4월에 시작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때 풀로 매수를 땡긴 건 아니고 10월 말일 때 들어가고요. 제가 틀렸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3분의 1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오르면은 또 한 번 3분의 1을 들어가고 그리고 12월에 또 한 번 오르면은 12월 말에 마지막을 다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베팅을 하기로 제가 10월 초에 벌써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3분의 1이 들어갔고 11월 말에 지금 3분의 1 또 들어갈 거고요. 12월에 장이 계속 좋다고 하면은 나머지 3분의 1을 12월 말에 때려 박을 겁니다. 네, 정부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로 그칠 것을 내다보면서 사실상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내년 전망도 아무런 상황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요? 또 내년에 주목해야 할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 분들이 이제 매크로 놀이에 심취해가지고 경제 성장과 주식 수익률을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요, 그 주가가 경제를 예측하는 거지 경제가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주가 지수가 경제보다 약 6에서 9개월 정도 앞서 나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이 이제 뭐냐 하면은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21년 여름부터 그리고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22년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져가지고 한 9월까지 계속 신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 9월까지 신나게 주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9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 후에
그 경제에 저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겠어요? 2023년 뭐 1분기, 2분기, 뭐 3분기 뭐 이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6에서 9개월 후에 경제 상태가 지금보다도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주식이 오른다라는 거는 그때부터 6에서 9개월 후부터는 경제가 개선이 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이 어떻게 오를 수 있어? 이건 베어마켓 랠리야.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주가와 경제를 혼동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금 주가가 내린다는 거는 6에서 9개월 후에 경제가 지금보다 좀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주식이 오른다는 거는 이제 무슨 의미인가? 6에서 9개월 후에는 경제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꽤 커졌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를 혼동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주목해야 될 업종 같은 건 제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거를 좀 봤습니다. 이 한국에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최근 20년 동안 3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2003년 3월, 그리고 2009년 2월, 그리고 2020년 3월 그렇게 3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3년 같은 경우는 IT 버블이 끝나가지고 대하락장이 온 다음에 다시 올라갔던 시기였고 2009년 2월은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끝나고 올라가는 시기였고 2020년 3월은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가나 그걸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 가치주, 성장주, 그리고 소형 가치주, 소형 성장주 요거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대세 상승장 초기에는 대형 가치주 그리고 소형 성장주 얘네들이 보통 두각을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가치주 또는 그냥 성장주일 줄 알았는데 그 주가 지수보다는 대형 가치주가 수익이 좀 더 높았고요. 요 3번에. 네, 그리고 소형주 중에서도 소형 성장주가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월등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둘을 비교해 보면은 소형 성장주의 수익률이 대형 가치주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미국 시장 이야기도 해보죠. 작가님께서는 미국 시장이 전부가 아니다. 상위권 국가는 맞지만 최상위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최상위권 국가라고 보시는 국가는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일단 왜 미국이 최고가 아니냐라고 이제 일단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 뭐 30년, 50년, 100년 수익률을 다 봐도요. 미국은 이제 주식 수익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나라들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예를 들면은 최근 30년, 50년, 100년 동안에 수익이 제일 높았던 나라가 핀란드더라고요. 핀란드. 저 유럽에 있는 핀란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20개 선진국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도 미국은 한 중상위권 정도 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중하위권 국가들도 미국과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던 거는 맞고요. 미국이 정말 많이 활약을 했고 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사실 딱 보면은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은 당연히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 훨씬 더 좋다라는 거는 기업의 수익성도 훨씬 더 높고 그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미국 주식은 그 대신에 비싸다. 한국 주식은 그 대신에 싸다. 바로 이 비싸다, 싸다로 시장이 그거를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의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구린 기업들의 수익은 나쁠 것이다. 그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들은 굉장히 비싸고 별로 그저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수익률 차이가 의외로 별로 안 난다 이겁니다. 그걸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다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기업은 좋은 주식이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안 돌려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초청 받았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주인장이신 배진환 대표님도 주로 이제 저 PBR 주식을 많이 사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 PBR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기업들의 주식은 아니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대신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사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유념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은 좋은 주식이 아니다. 반대로 그저 그런 기업은 그저 그런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저 그런 기업이 굉장히 싸면은 그런 기업을 사가지고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위권 국가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뭐를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국가에 투자할까 그때 검토할 때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3개월, 6개월, 1년 동안에 많이 올랐나, 가격이 올랐나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 추세라는 것이 이제 금융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에서 1년 동안 많이 올랐던 놈이 계속 오르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나라에 투자할까 검토를 할 때는요, 그냥 여러분이 재밌게 생각하는 국가 10개, 20개를 분석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최근 한 달부터 1년 동안에 주가가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는가 그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가 지수의 퍼와 PBR 이런 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미국은 비싸고 한국은 싸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그 지수의 퍼와 PB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지수는 늘 한국 지수보다 한 2배 이상 비싸 왔고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한국과 미국 둘 중에서 10년 수익률이 어디가 높을 것 같아 라고 여쭤보시면은 저는 단연코 한국이라고 찍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주가 지수의 퍼와 PBR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주가 지수가 최근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종합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퍼와 PBR가 낮은 편인데 근데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어. 바로 이런 주가 지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좋은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냥 미국이야. 미국이 떨어지는데도 아니야. 미국은 괜찮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